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사람들 앞에서 속 깊은 깨우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온 이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해요. 요즘 스스로 즐거우신가요? 먼저 놀라운 세만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모임에서 65살 넘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사리를 돌아보며 되돌아보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고 여쭈었더니 10분 중 8분 정도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하셨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토록 안타까워하는 때가 딱 지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젊었을 적에 미리 준비할 걸, 그 시절 조금만 더 살뜰히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들이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빛나는 삶을 보여주신 분들에 대한 거예요. 50살 무렵에 새로 시작해 60살에 가장 눈부신 시절을 누리신 분들, 70살 무렵에 새 길을 열어가신 분들, 그분들의 놀라운 비결을 직접 들으며 배운 바가 있어요. 지난해 전국을 돌며 100여 분의 나이 들어도 기쁜 나날을 사시는 어르신들을 배웠고 거기서 얻은 8갈래 깨우침을 오늘 풀어놓으려 합니다.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건 속을 편안히 다스리는 방법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서울에 사시는 57살 김영철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왜 더 미리 챙기지 않았을까 하고 속상해하셨다고 해요. 평생 돈 벌며 꽤 성공했다고 믿었는데 막상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직장에서 30해 넘게 일하며 높은 자리까지 올랐지만 늘 마음 한켠이 불안하셨답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 표정은 전혀 달라요. 새벽녘 뒷산에서 만나보면 온화함이 얼굴에 가득 번져 있거든요. 무엇이 이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가장 큰 전환점은 아침 마음 가다듬기였다고 해요. 처음엔 5해 넘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꾸 일 걱정, 돈 걱정, 앞날 생각으로 머릿속이 뒤숭숭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는 날마다 마음 가다듬기로 하루를 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65살 정재숙 어르신 이야기도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10손가락 셀 만큼 마음을 가다듬고 6시에는 동네 숲길을 거니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다 하시더라고요. 뭔가 잘못하거나 나태해질 때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조금씩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몸에 밴 버릇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필요한 거라고 해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면 1시간을 써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작은 숨 고르기 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훨씬 더 든든히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연구 모임에서 날마다 15회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울컥하는 긴장감을 일으키는 몸속 물질이 거의 절반이나 줄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 우리 속을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서너 번 들이마셔 보셔도 좋아요. 바로 이 작은 걸음이 여러분 가슴에 큰 편안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어서 진심으로 이어지는 사람 사이의 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진주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안부를 묻는 글을 보냈다고 해요.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하시면서 하지만 대답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올까 말까였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장 쓰라렸던 건 멀어진 가족과의 어색함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순자 어르신 댁에 주말마다 자녀와 손주들이 북적댄다고 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분 말씀이 내가 먼저 달라져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던 잔소리를 끊고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마음 문을 열더라고요. 63 김정숙 어르신은 남편과 날마다 반 시간쯤 나란히 걷는 시간을 만들어 보셨답니다. 처음엔 서로 할 말이 없어 어색했는데 지금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고 해요. 40해 넘게 함께 살아도 모르고 지나쳤던 이야기들이 새로이 보이더라고 하시면서 최근에는 남편분이 젊었을 적 꿈꿨던 일을 비로소 들었는데 이걸 왜 이제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정이 깊어지면 몸이 편안해지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5살 황태훈 어르신은 10년 넘게 드시던 혈압 관련 약을 줄이게 되었다고 해요. 함께 사는 분들과 웃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쓸데없이 마음이 조이는 일이 적어졌고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하네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식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기. 일주일에 한 번은 온 식구가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시간 갖기. 아이들과 자주 이야깃거리를 나누고 사진이나 글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일상을 보듬어주기. 사실 처음엔 어색해도 일단 시작하면 그게 벌써 반이라는 말처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어울림이 진짜 재산이더군요. 돈을 조금 잃어도 귀한 사람과의 인연은 잃지 말자고요. 정말 가슴에 스며드는 말 아닐까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좀 서먹하더라도 그 어색함을 견디고 나면 분명 그 다음 날은 좀 더 따뜻해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흥미거리와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삶의 두 번째 막을 여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새로운 취미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걸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목포에 사시는 김영철 어르신은 40해 동안 샘을 다루는 일을 하시다 그만두고 갑작스레 흙을 만지는 일을 시작하셨대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라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셨는데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작은 그릇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내 삶에도 또 하나의 작품이 차곡차곡 더해지는 느낌이라면서요. 사실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보는 건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큰 결실을 내려 했을 일도 아니죠. 한 걸음씩 떠올리며 시작하면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가벼운 몸놀림, 외국말이나 악기 배움 등도 좋아요. 동네에 있는 평생 배움터나 주민 모임 공간에 가보면 좋은 배움 자리가 꽤 많습니다. 값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또는 집에서 누리만 강좌를 통해 배워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견주지 말고 오늘보다 조금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늘 생각해요. 살이 뒤로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구나. 새로 시도하는 게 두렵진 않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바로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니까요. 혹시 집 가까운 문화센터나 모임터를 오늘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관심 있던 배움거리를 살짝 뒤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가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소중한 씨앗이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나이 들었을 때의 살림살이, 여유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드릴까 해요. 예순하나 김정숙 어르신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석해가 지났다고 하십니다. 처음 6달은 참 즐거웠는데 통장 속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다 하셨죠. 그런데 요즘 그분을 만나보면 웃는 얼굴이 정말 환하고 한 달에 꼭 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덜어내기 시작했더니 작은 커피값이며 볼일 없는 채널 시청료 등이 차츰 모여서 한 달 30만 원 정도 아끼게 되었다고 해요. 1년이면 360만 원이라니 적지 않죠? 또 한 분, 68살 이광수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평생 마당 가꾸기를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이걸로 얼마씩 벌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파트 둘레에 있는 풀과 나무를 어루만지는 일로 달마다 80만 원쯤 얻으시는데 좋아하는 일이라 더 보람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통장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분들께 들은 알뜰한 살림 방법 중 하나가 나이 들어서는 한 달 쓰임새의 70%쯤은 꾸준히 들어오는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국민에서 주는 혜택이나 퇴직 후 마련된 목 등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모든 지출을 세 부류로 나눠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꼭 써야 하는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이렇게 나누면 안 써도 될 것들이 선명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죠. 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진짜 부자는 많이 버는 이가 아니라 알뜰하게 잘 쓰는 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적어보시면 어떨까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기록할 수 있거든요. 하루 5회 정도만 투자해보시면 그 흐름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건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이지 살이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온몸을 튼튼히 돌보는 길인데요. 얼마 전에 65살 박정재 어르신을 배웠는데 30해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시다 그만두신 분이에요.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1년 동안은 아침에 일어날 낙이 없어 하루 종일 TV만 보셨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무거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동네 숲에서 몸짓 수련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우아해요. 처음엔 5회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몸을 잃어보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뒤늦게 깨닫고는 이미 늦었다고들 하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서 65살 넘은 1000명쯤을 지켜봤더니 날마다 30회쯤 걷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5회 정도 더 오래 살았다고도 해요. 그만큼 조금씩 움직이는 습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겠죠. 박정재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간단한 3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1컵 마시기, 하루 30회쯤 걷기, 저녁밥은 7시 전에 가볍게 챙기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 돼요. 오늘 5회 걸었다면 내일은 6회, 그 다음 날은 7회, 이런 식으로요. 꼭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작은 바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몸도 마음도 훨씬 가뿐해진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배우고 익히는 기쁨에 대한 겁니다. 얼마 전 66살 이미경 어르신을 뵀는데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나고 나니 집안이 너무 고요해 허전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모임터에서 물감으로 그리는 수업을 시작하셨고 처음엔 붓 잡는 것조차 낯설었는데 지금은 그 그림이 복도에 내걸릴 정도가 됐다고 해요. 처음엔 나이 들어 뭘 새로 배우는 게 겁났지만 막상 해보니 날마다 설레고 다음 시간엔 어떤 걸 그릴까, 어떤 빛깔을 써볼까 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십니다. 누군가 배움은 살이를 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살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와닿지 않나요? 사람은 몇 살이든 매일 뭔가를 배우고 익히며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0살 넘어서 새 취미를 시작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기억이 더 선명하고 울적함도 훨씬 덜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해요. 미리 대단한 걸 준비할 필요 없이 작은 관심에서 출발해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 배움터나 인터넷 강좌에서 예술, 몸동작, 외국말, 악기, 혹은 스마트 기기 다루는 법 등 다양하게 가르쳐주니 마음 끌리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 다만 몇 가지를 마음에 두면 좋아요. 너무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하기. 같은 취미를 가진 이와 함께하면 흥이 더 난다는 점. 스스로를 자꾸 칭찬해주기. 그리고 배워가는 과정을 하루하루 적어두면 나중에 큰 기쁨이 된다는 점 정도겠네요. 새로운 것을 조금씩 익히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만큼 삶을 알차게 만들어주는 게 또 있을까요? 다음으로 바깥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즐거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63 김광민 어르신은 올해 큰 회사에서 일하시다 그만두셨는데 아침마다 출근하던 버릇이 사라지니 꽤 오래 허전함과 우울함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사람들 연락처도 많았지만 막상 전화를 돌리면 다들 바쁘다며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 안내지를 보았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참여해봤더니 그게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을 기다릴 정도로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의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60살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7배 넘게 더 건강하게 지냈다는 결과가 있었고 마음 침잠도 확 줄었다고 해요. 이렇게 모임에 나갈 때는 처음부터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해서 5이나 6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 좋고 내 관심거리와 맞는 모임이어야 오래 즐길 수 있으며 한두 곳 정도에 꾸준히 다니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김영철 어르신도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산에도 가고 전시도 구경 다닙니다. 집에서 빚은 술을 맛보며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이게 참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하시는데 참 듣기만 해도 흐뭇해집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공원, 여러 모임터를 둘러보면 이렇게 마음이 맞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숲을 이뤄야 거센 바람을 막아낸다고 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낯설더라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아마 누군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나누고 돕는 기쁨이에요. 68살 박정재 어르신은 30회 넘게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처음엔 할 일이 없어 마치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몹시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노인 돌봄터에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걸 재어주는 봉사자를 찾는다는 안내를 보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망설이면서도 용기를 내어 나갔더니 삶이 새롭게 열렸다고 해요. 나를 정해 꾸준히 남을 거들고 나누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훨씬 밝은 기운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박정재 어르신 말씀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재어드린 수치로 서로 몸을 챙기는데 도움을 얻었다고들 하시니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큰 것을 받는 느낌이에요. 하시더군요. 봉사를 시작할 때 내 직업이나 취미로 익힌 것을 살려보는 것도 좋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자주 다니기보다는 주에 한두 번 정도가 알맞고, 무엇보다 오래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찾아보면 책 읽어주기, 아이들 도와주기, 길거리나 공원 가꾸기, 버려진 동물 돌보기 등 여러 가지 길이 많습니다. 어떤 분 말처럼 우리는 어쩌면 위대한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작은 일에도 큰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7살 윤미자 어르신은 30의 남짓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 그만두셨는데, 처음에는 아이들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없는 교실처럼 집안이 너무 적막해 우울했다고 해요. TV만 보며 지내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웃음기가 사라진 자기 얼굴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뵈었을 때는 눈가에 웃음이 가득하신 거예요. 무슨 계기였는지 여쭤보니 어쩌다 책에서 고마움 적기라는 걸 봤어요. 처음엔 뭘 고마워해야지 막막했는데 날마다 저녁에 3가지씩 써내려가다 보니 점점 감사할 거리가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렇게 깨어나서 고맙다고 먼저 중얼거리게 돼요. 하시더군요. 감사거리를 적어두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바깥 하늘을 잠시 바라보고 낮에 산책하면서 주변에 피어나거나 자라는 걸 유심히 보며 작은 기쁨을 찾아본다고 해요. 그렇게 고마움을 하나둘 쌓아가다 보니 스스로가 먼저 밝아지고 그 웃음이 주변에도 전염되더라고 하시네요. 실제로 주에 한 번씩 서로 감사 적은 걸 나누는 모임을 여시기도 한다는데, 서로가 써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웃음꽃이 가시질 않는다고 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들을 차례로 불붙이듯 고마움과 기쁨이 이어져 간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갈무리해 볼게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다듬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세상이 시끄러워도 스스로 평온을 지킬 수 있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인 살림을 지키면 몸도 서서히 좋아진다는 점도 함께 배웠고요. 가족과의 정, 지인들과의 어울림이 생각보다 더 큰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놓칠 수 없어요. 또 새로운 취미나 배움거리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나이 들어서도 작게나마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살림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남을 돕는 일이 곧 나를 더 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 속을 한층 부드럽게 바꿔준다는 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죠. 옛날 어느 이가 1년쯤 되어 마음이 하는 대로 가도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어도 더 자유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가꾸고 곧바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진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의 날들이 지금보다 더욱 포근하고 넉넉해지길 마음 깊이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말을 맺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도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